안녕하세요. 노원게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양한 기준봉 매매, 이제 스윙이랑 단타 하실 때 보통 종목 선정을 기준봉이라고 하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이제 주가 등락률이 뭐 15%, 20% 이상인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기준봉 매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주식을 처음 배우실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이제 매매가 4등분 매매입니다. 저도 주식 강의를 이제 처음 들을 때 보통의 이제 저렴한 강의들 뭐 5만원, 10만원, 30만원, 심지어 이제 100만원 초반대 강의들도 보통 이 기준봉을 4등분해서 매매하거나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걸 배우는데, 이 4등분 매매와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한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멤버십에 간단하게 만원을 통해서 30만원 강의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 방식대로 찍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통해서 접하시면 되고, 전자책이나 다른 초보 유료 강의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비용과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개월 동안 그 기준봉 매매들을 따라하고 연구하면서 과연 이 기준봉 매매, 4등분 매매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이걸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면서 주식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 고수들은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 매매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주식을 이제 반년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준봉 매매, 4등분 매매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4등분 매매와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한 매매가 왜 장기간 하기 힘들었냐면, 개인들이 제일 하기 힘든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기준봉을 이제 4등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회전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수익률과 수익금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명확한 사실은 손익비가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생각해보면은 이제 초보자는 비중 조절을 전혀 하지 못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가르쳐준 대로 이제 시드를 4등분 매매를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성공했을 때는 보통 4등분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했을 때 첫 번째 매수를 하거나 2차 매수 정도 했을 때, 아니면 아직 매수하지 못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실패했을 때는 이제 시드가 4등분이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덩어리 자체가 크죠. 성공했을 때는 뭐 1000만원 기준으로 뭐 250만원, 500만원 정도 매수했을 때 올라가 버리는데, 이 실패했을 때는 1000만원 시드가 모두 들어가고 이미 내려올 대로 내려와서 손실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이 시드가, 불어난 시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250만원 첫 번째 시드로 매수를 했을 때와 네 번째 매수를 하고 손절했을 때, 그래서 승률 자체가 4대1 거의 80% 이상이 나와야지 본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 주가 상승의 연속성에 대한 감이 떨어집니다. 이제 기준봉이라는 건 그 종목에서 첫 번째 수급이 들어왔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쭉 하락하던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할 때 기준봉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횡보하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뉴스와 수급이 들어올 때 기준봉을 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반등하고 다시 쭉 하락할 때 장기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 연속성에 대한 감이 떨어집니다. 보통 이 주가의 상승의 연속성을 추세의 상승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도주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도주에 대한 개념은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보통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이러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되는 경우, 반도체나 최근에 2차전지, 뭐 코로나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뭐 코로나와 같은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런 경우에는 주도주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큰 주도주들은 뭐 몇 년 동안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위에서 본 것처럼 주가의 상승 연속성에 대한 같은 말이기도 하죠.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해야 된다, 주가의 상승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려운 이제 예외라는 종목으로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13일날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대금이 1230억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보내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준봉으로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준봉으로 세웠을 때 기준봉 매매를 보통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보통 이 위에서는 시가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강의마다 다릅니다. 매매하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보통 여기서 첫 번째 매매를 하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4등분 매매했을 때 첫 번째 시드를 매매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행히 수익을 내고 나왔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공 예시로 가지고 왔고, 보통 이 장대 양봉 다음에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음봉이 나오게 되면 하락의 신호로 많이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분봉상으로 뜯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봉상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이 기준봉을 세웠던 날보다 상당히 많지만, 분봉상 보게 되면 14일 기준으로 보면 거래대금이 시초가에 상당히 많이 터지고, 이 올라가는 장대 양봉에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진 위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뒤에도 1시 정도의 15분봉상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음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분봉상 보게 되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양봉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지 않고 이 상한가를 갔던 자리에서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있죠. 그렇다고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보통 고가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쭉쭉쭉쭉 하락을 하거나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은 그나마 잘 버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 날 거래대금이 3,960억,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요. 이때는 상한가를 갔지만 종가에서 유지를 하지 못하고 26% 정도의 마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기준봉을 4등분 분할을 해서 매매를 만약에 하신다면, 첫 번째 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매수를 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첫 번째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롯데손해보험과는 다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시드가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50, 250, 250 총 750만원을 매수했을 때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 매수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시드의 4분의 1만 매수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것에 비하면 수익금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실패 예시인데요. 첫 번째 실패 예시는 이제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기준봉을 해서 4등분 매매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매수 구간에 오지 않고 쭉 올라갔었죠. 여기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 기준봉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매매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 초보는 아니시고요. 정말 초보자인 분들은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차트를 알려주게 되면 이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매매했을 때 다행히 세 번째 매매하고 음봉으로 나왔지만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본전 청산을 하시거나 약수익으로 나오실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 나왔을 때 4번 매매를 하고 더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 정도 더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세력은 이런 개미들을 털고 나서 쭉쭉쭉쭉 기준봉의 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드를 4번을 다 매수했기 때문에 1000만원의 시드를 아마 5%, 8% 정도의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이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실패 사례는 이제 부방이라는 종목이고요. 부방은 이제 23년 11월 20일 날 강하게 거래대금을 960억을 터뜨려 주면서 상한가를 도달했지만 종가는 27%의 마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거래대금을 2,400억을 터뜨리면서 10%의 추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음봉이 아니지만 오히려 양봉일 때 쭉 더 하락하는 장기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종목도 이 기준봉으로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잠깐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첫 번째 매수를 하겠죠. 첫 번째 매수를 하고 여기서 팔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은 잠깐 올렸을 때 매도보다는 다음에 매수를 하셔서 물타기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수, 세 번째 매수, 요 밑에까지 네 번째 매수를 하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손절을 해주면 좋겠지만 12월 27일 날 시가가 마이너스 7%를 떨어지면서 아마 여기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할 때마다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등분 매매 때는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시드가 하나 둘 셋 넷 1000만원 기준으로 1000만원이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10% 손절하게 되면 100만원이라는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을 때 250만원이라는 시드에서 100만원의 수익 내려면 40%의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매수를 했을 때 내가 500만원이라는 시드가 들어갔을 때 이 100만원이라는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20%의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첫 번째 매수한 게 40%, 두 번째 매수한 게 20%, 100만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네 번째까지 매수를 하고 10% 손절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라면 50%의 확률을 발생한다면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했을 때는 시드가 적고 실패했을 때는 시드가 크다, 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 날 거래대금 1490억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보내줬습니다. 보통 상한가를 보내준 종목은 다음날 시가를 이렇게 띄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띄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빈 공간을 갭이라고 하는데 쭉 올라갔다가 이 갭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테마주나 단타성 재료에서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오는데 기준봉으로 내가 4등분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 위쪽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4등분 매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초보자분들일수록 이제 강의를 배웠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시드를 처음부터 늘리지 마시고 미수를 통한 B2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도 이러한 강의를 듣고 너무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시드를 크게 했었는데, 내가 주식을 시작할 때 초반에 이렇게 잘못된 매매 감각으로 손실이 크게 된다면 이 손실을 메우는 데만 시간이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도 내가 직접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고 과거의 차트들을 백테스팅 하면서 이 매매 방식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